안녕하세요. 부부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대 중반이었고 어느 정도 모아둔 적은 돈으로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원래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던 저는 임신으로 인해 술도 끊고 살이 찌다 보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져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에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있어서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그냥 상견례 정도의 서로의 가족들만 뵀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를 낳고 난 뒤 하기로 결정되었고 혼인신고만 마친 상태였어요. 혼인신고도 했는데 남편은 저와 찍은 사진으로는 프로필 사진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살짝 삐진 티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왜 나랑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안 해? 에이, 뭘 그런 걸로 뒤지고 그래. 나는 원래 프로필 사진을 잘 안 해놓는 거 알잖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데 해주면 안 돼? 그런 것 가지고 감정 상하지 말고 그만 얘기하자. 남편의 고집이 워낙 센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39개월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정말 예뻐했고 저와도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산후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을 하며 찐살이 빠지지 않아 뚱뚱해진 저의 모습을 저는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걸려 사람이 많은 곳을 잘 가지 못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던 저를 남편은 옆에서 잘 보살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거짓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노트북에 꽂아져 있는 SD카드를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만나는 게 편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SD카드를 챙겨 나왔어요. 제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데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일이 더 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회사 내부를 들어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가지 못하고 회사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모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여보라고 외치며 남편에게 다가가자 남편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를 보지 못한 건가 하고 다시 한번 여보라고 부르면서 달려갔더니 저를 밀쳐내고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남편의 동료들은 남편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고 남편은 모른다며 그냥 가자고 하고는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는 거구나. 내가 창피한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몇십 분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도저히 남편의 전화를 받을 자신이 들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택시를 타고는 집에 갔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되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오늘 회사 주차장으로 오라니까 거기서 있으면 어떡해. 왜 오늘 다 모른 척한 거야? 무슨 모르는 척이야? 그냥 그 상황에서 소개하기 민망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거야. 거짓말 치지 마. 너 나 밀쳤잖아.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게 내 말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왔으면 내가 모른 척 할 일이 없었잖아. 말을 안 들어서 싸우게 만들어 왜.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거기에 중요한 파일을 들어가 있는데. 됐다, 그만 말해. 이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 건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어 제끼고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가 창피해? 어떻게 와이프를 모른 척하니? 아니라고 했잖아. 적당히 해라 진짜. 뭘 적당히 하는데. 너 내가 거기서 더 하는 척 했으면 때렸겠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해. 민석이 앞에서 싸우고 싶은 거니? 너 민석이는 민석이고 난 이번 일 너한테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나는 오늘 못 넘어가. 그래, 창피했다. 배는 배대로 나와 있고 옷도 그게 뭐냐? 너 꾸밀 생각은 하냐? 끝까지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갑자기 제가 창피하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야, 이 배 내 자식 맞느라 그런 거야. 내가 결혼 전에 얼마나 예쁘고 꾸미는 걸 좋아했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얘기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그만하자고 한 거잖아. 너 속마음 잘 들었고 난 내 모습 창피해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민석이는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서는 정거실에서 혼자 기어다니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저에게 빌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가버린 건 아니지. 내가 잘못했어. 시간도 늦었는데 어디를 가려고? 어딜 가기는 어딜 가? 엄마 아빠한테 가지. 넌 창피한 나랑 헤어져서 기분 째지겠다. 이제 화끈한 여자 만나서 잘 놀아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아들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 화끈한 여자? 진짜 선 넘는다. 너 갈 거면 민석이 두고 가. 왜? 민석이 두고 가면 너는 새로운 여자 만나기도 힘들 텐데 내가 데려가 주는 거야. 저 집에서 누구랑 굴러다닐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그 두 분을 위해 내가 꺼져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기나 해. 하고 택시에 타려는데 제 어깨를 힘으로 잡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자기도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는지 그냥 놔주더군요. 그래서 바로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고 부모님께는 잠깐 놀러 온 것이라고 얘기하며 친정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했지만 친정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니 친구인 전상혁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는 척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문자 드립니다. 회사에 찾아온 혜인 씨를 모르는 척 한 일로 인해 두 분이 싸웠다는 사실을 미나니에게 들었습니다. 미나니는 지금 사장님의 조카분과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혜인 씨를 올려두지 않는 이유도 사장님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고 혜인 씨를 회사에서 모른 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미나니 친구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옳은 친구의 행동인가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더 빨리 알려드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자 드립니다. 미나니가 사장님의 조카분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과 저에게 혜인 씨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저장해서 보내드려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자 뒤로는 저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더럽게 표현한 말들과 바람핀 여자를 성적으로 표현한 말이 기록된 톡방이 모두 캡처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우선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난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 남편이 반성만 한다면 다시 잘해보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친구가 알려준 사실을 통해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고 이 사람에 대해 남아있던 정들이 모두 사라지더군요. 우선 저는 다음 날이 되고 남편의 회사에 전화해서 사장님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작은 회사라서 그런지 몇 마디의 거짓 이유를 대고 나니 사장님과 약속이 바로 잡혔습니다. 저는 상혁 씨가 보내준 사진들을 모두 인쇄한 뒤 문자 내용도 인쇄하여 가방 속에 챙겼습니다. 사장실로 가는 길에는 직원들의 자리가 있었는데 사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본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성급히 달려오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무시하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일적인 부분으로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좋은 얘기도 아니니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장님 조카분과 연애하시는 미난 씨는 제 남편이고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남자인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는 남편의 친구인 상혁 씨가 보내준 사진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저를 따라 사장실에 뛰쳐들어와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이거 안 보여. 너의 더러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중이잖아. 혹시라도 사장님이 모르고 계실까봐 얘기해드리는 거야. 미란 씨 이거 사실이야? 내가 자네를 엄청나게 아껴서 내 조카까지 소개해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대로 말해. 사장님 오해예요. 이 여자가 거짓말 치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놈이 변명하기 바쁘고 둘레대기 바쁘더군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뭐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식까지 낳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했더니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니 야, 너 그만해라. 사과해도 받아줄 마음 없지만 이 말을 듣고 나서 더 화가 나서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난 씨 와이프입니다. 저희 사이에는 2살 된 아들 하나 있고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빚뻔뻔한 더러운 놈이 회사에서 싱글인 척을 하고 사장님 조카분이랑 바람이 나셨다네요? 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입을 막으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런 남편을 사장님이 떼어내고는 밀쳐버렸습니다. 자네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건가? 어떻게 나와 내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나?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주게. 사장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직장에서 쪽을 당하게 된 남편은 화가 났는지 저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직원분이 남편을 제재하였고 저는 또 다른 여직원들이 진정을 시켜주어서 큰일은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회사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은 저와 둘이 얘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실로 들어가는데 남편 놈도 뒤따라 들어오려는 것을 남자 직원들이 잡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확실한 걸 더 듣고 싶은지 저에게 묻더군요. 이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남편 친구가 알려주더군요. 저는 헤어지면 그만이기도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억울하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사장님의 조카분도 피해자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알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끝내고 사장실을 나오자 남편 놈 기가 막힌 게 저를 미치더니 사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쫓겨날 것 뻔해서 그냥 무시하고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난리가 나셨어요. 바로 시댁에 전화해서는 당장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소송 걸겠다고 하시고 남편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고 노발대발하시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시댁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남자가 바람 한 번 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너무도 당당하셨어요. 적반하장으로 당신네들 딸 때문에 자기 자식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그날 시댁에 바로 찾아가 제대로 그 집 엎어놓고 나오셨다 들었어요. 남편 놈도 아버지한테 얻어터지고 경찰까지 왔다고 했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지 말고 집에 애랑 있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있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봐줬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순순히 이혼해줄 시댁이 아닌데 시댁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남편도 이혼을 해주었어요. 그때 왜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해줬나 들어보니 사장의 조카가 저에게 감사한 마음에 쇼를 해줬더군요. 다 포기하고 이혼하고 오면 다시 만나는 거 생각해본다고 하니까 그 말에 남편 돈 정말 다 포기하고 갔던 겁니다. 이제 남편의 끝은 듣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사장 조카분이 다시 온 남편 놈을 뻥차버리고 되려 빚까지 지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돈 있는 며느리였는다는 욕심에 아들 인생 제대로 망치게 만들고 손주까지 포기한 어리석은 인간이었는데 이젠 아들 빚 갚느라 개고생한다고 들었네요. 있는 집 건드려서 그런지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네요. 미친 전 시모, 전 남편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지금은 제 아들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도 많이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하고 차근차근 살을 빼서 지금 10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 관리를 놓치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바라보려니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싱글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